한국의 수출 1등 상품 반도체, 요즘 없어서 못 팔 지경의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18%에 달하며 의존도가 10년 사이 약 9%가 급등했을 정도로 주력 수출 상품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며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창 잘 나갈 것만 같았던 반도체를 대표하는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에는 급기야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4%,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무려 마이너스 5.38%의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인플레이션 우려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66% 떨어졌는데요. 이 지수에 편입된 30개 종목 모두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속한 기업들은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엔비디아, TSMC 등 기라성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마이크론 주가 역시 마이너스 5.97%가 하락했는데요. 이에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도 마이너스 4.9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의 호황과 불황은 반도체 가격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되면서 화상회의나 인터넷 강의가 늘어나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IT 기기들의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IT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가격은 계속 치솟게 되는데요. 컴퓨터 부품을 사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다나와 사이트에서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8기가짜리 램 가격만 보더라도 작년에는 개당 3만원도 채 안 되던 가격이 지금은 4만원을 훌쩍 넘어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D램 반도체 고정 가격은 아직 2018년 슈퍼사이클 시절 최고가에도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서버용 D램과 모바일용 D램의 폭발적 수요로 인해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성장을 기반한 수요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빠르게 찾아온 비대면 사회로 인한 수요와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때보다는 약간 의문이 생기는 슈퍼사이클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19가 끝나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또한 미중 패권 싸움으로 인해 반도체는 이제 정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대만과 한국에 압박을 넣고 있죠. 반도체는 미사일과 전투기 등 군수품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안보적인 면에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길을 쓰고 막을 수밖에 없고요. 이 패권 싸움 중간에서 최대 수혜를 입은 기업이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를 많이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TSMC는 주력이 파운드리, 즉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전체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TSMC가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더 큰 수혜를 입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매출로 봤을 때 TSMC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낮지만 마진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시가총액에서도 삼성전자보다 TSMC가 더 높아진 게 지금의 현실이죠. 현재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데 미국과 대만, 일본을 연결지어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시원하게 중국의 주문을 손절한 점에서 미국은 TSMC의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TSMC 입장에서도 중국보다 미국의 주문량 비중이 많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TSMC의 미국향 주문량이 많은 이유는 미국의 비메모리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애플이나 퀄컴 같은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TSMC에 자사의 반도체 생산을 맡기니까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많은 곳이 중국입니다. 그렇기에 중국과 홍콩의 수요를 합치면 미국보다 더 많은 주문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시원하게 중국의 주문을 손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원래 반도체 굴기를 통해 에너지 수입보다도 더 많은 반도체 수입을 줄여나가면서 자국산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고 했는데요. 미국 정부에 의해 반도체 굴기가 저지되면서 아무래도 당분간 한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향 주문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까지 나서서 TSMC를 적극 밀어주고 있는데요. 최근 물보적 사태를 겪고 있는 대만 입장에서 농지에 들어가야 할 물마저 TSMC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몰아주었다는 점에서 전사적으로 파운드리 산업에 몰빵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만의 경제 성장률 또한 TSMC를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보다 성장률이 더 높을 정도로 그 영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10년간 133조 원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TSMC는 단 3년 동안 113조 원의 투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대만의 TSMC의 거침없는 투자와 성장으로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론이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문제입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176단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서고 10나노 4세대 D램 생산에도 삼성전자보다 먼저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 예전 일본에 망해가던 LP다를 인수한 후 연구 인력을 줄이지 않고 삼성전자보다 더 숙련된 반도체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LP다의 엔지니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삼성전자의 D램 개발 엔지니어 인력의 2배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최근의 행보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TSMC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자금과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과 연구 인력이 마이크론에 비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최근 마이크론은 일본의 키옥시아 인수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마이크론의 행보를 점점 위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타깃입니다. 대만 TSMC와 일본 소니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삼성전자를 찍어 누르기 위해 미국 인텔과 대만 나냐 등 후발주자는 각각 파운드리와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본격 증설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소니는 일본 나가사키 공장 내 이미지 센서 양산을 늘리며 삼성전자의 추격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의 첨단 공정 경쟁에서 패배를 선언했던 인텔도 최근 파운드리 생산에 복귀했습니다. 대만의 나냐는 이미 10나노급 D램 양산 기술을 확보했으며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활용한 최첨단 D램을 2024년부터 신공장에서 양산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로써 반도체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시장의 의구심도 생기고 있는데요. 자, 그럼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론이 슬슬 피어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다. 두 번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에 점점 밀리고 있다. 세 번째, 미국의 반도체 전략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있다. 네 번째,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이 마이크론에 의해 깨지고 있다. 다섯 번째,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와 증설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난관에 부딪힌 한국의 반도체는 과연 시장의 우려대로 위기에 빠지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다가올수록
5G와 자율주행, 사물인터넷과 로봇 등 반도체의 쓰임과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넘어 일본의 소니, 대만의 나냐 등 반도체 점유율이 크지 않은 기업들까지 현재 증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반도체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완성차 업계가 생산을 멈출 만큼 비상인데요. 일반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200에서 300개가 들어가지만 자율주행차에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이 점점 상용화될수록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반도체의 수요는 우리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이 반도체 패권에서 밀리게 된다면 국가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한국 반도체 위기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반도체 강국의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